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리더 박호진입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농촌.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이 진전되면서 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농업과 신기술이 만난 스마트팜이 확산되면서 혁신 성장 산업으로 주목받기 때문인데요. 오늘 더 리더는 우리 농업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데 앞장서고 계신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김영록 장관인데요. 농식품 분야를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깊이 있는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장관님, 바쁘신데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장관으로 취임하신 지 벌써 8개월 정도 됐는데 어떤 소회가 어떠신지요? 작년 6월 달에 장관 지명을 받고 7월부터 취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동안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어서 사실은 세월이 한 2년, 3년 이렇게 흘러간 것처럼 느껴집니다. 네. 예를 들면은 작년 8월에 다 아시다시피 이제 살충제 계란 파동 있었고요. 그 위에 붉은 살인개미 뭐 한참 또 문제가 있었고 네. 또 반려견 문제 그리고 이제 정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쌀값이 작년 6월 달에 12만 6천 원까지 최하로 이렇게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여러 가지 산재가 문제들이 많았는데요. 그동안 우선 쌀값은 16만 원대까지 회복이 돼서 평년 수준으로 지금 회복이 된 상태에 있고요. 네. 또 많은 농업인들이 이제 그 청탁금지법에서 농수산물 산안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해달라. 네. 굉장히 요구가 많았습니다만 그 부분도 지난 1월 달에 상한선이 10만 원으로 됐기 때문에 우리 농업인들뿐만 아니라 유통업에 종사하신 분들도 대단히 이번 설 명절에 큰 혜택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8개월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또 새해에도 아주 바쁜 행보를 보이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 1월 18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서 이제 업무 보고를 하셨는데 그때 이제 주된 내용들이 어떤 게 있었나요? 이제 총리님을 모시고 뭐 5개 정도 부처가 합동으로 관계된 주제를 가지고 네. 이렇게 업무 보고를 드렸는데요. 저희들은 이제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 또 하나는 안전 문제. 그래서 농축수산물 안전에 관한 문제를 2가지를 보고를 드렸어요. 그래서 일자리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제 농업도 일자리를 창출해낼 수 있는 분야다. 네. 밖에 계신 분들이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우리 농업 분야의 여러 분야를 다 망라해서 금년에 3만 3천 개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 앞으로 5년간 17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축수산물 안전 문제, 그 문제도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사잖아요. 작년 살충제 계란 파동 이후에는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그 분야이기 때문에 이제 농업도 생산만 하는 게 아니고 생산과 안전이 함께 가는 이 패러다임의 변화, 그 변화가 있어야 된다. 네. 우리 농업인들도 그런 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농식품 분야 일자리를 뭐 대폭 늘리시겠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늘리고 어떤 내용들이 좀 있는지 자세하게 얘기 좀 해주시죠. 예를 들면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제 지금 고령화와 청년 농업인들이 부족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청년 농업인들을 일자리를 만들어 줘서 청년들이 농촌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거. 네. 또 스마트팜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농촌에 창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려동물도 이제는 신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간호복지사. 반려동물에 대한 간호복지사, 이런, 소위 말하는 새로운 직업군을 만들어낼 거고요. 또 동물 사료 등도 앞으로 떠오르는 신산업입니다. 그런 분야가 크게 성장이 되면 그만큼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 것이고요. 이제 경마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말산업 승마 인구도 특히 유소년을 중심으로 해서 네. 승마 관련 이 취업 자리도 만들겠다. 또 우리 농촌도 농촌관광 해설사를 만들어서 농촌관광을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고 수출도 이제 신선 농산물을 중심으로 해서 더 많이 늘려간다 하면은 일자리가 많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네. 요즘에 떠오르는 게
이제 기능성 식품이랄지 HMR 가정 간편식 아닙니까? 네. 뭐 요즘에 소위 말하는 덮밥 종류는 가정 간편식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네. 카레 덮밥, 쇠고기 덮밥 이렇게 하듯이 그런 분야도 앞으로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면 일자리가 많이 생길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곤충 산업 그것도 새롭게 떠오르는 새로운 틈새의 일자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다 하면은 올해 3만 개, 앞으로 5년간 농업 부분에서도 17만 개 일자리를 만들겠다. 저희들은 그 숫자를 검증해서 이렇게 내는 숫자고요. 꼭 달성을 하도록 저희들 간부들에게 목표치를 설정을 한 겁니다. 네. 이게 일자리 창출에 뭐 도움이 되는데 특히 청년들이 눈여겨볼 만한 일자리가 꽤 많은 분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분야 중에서 이제 스마트 농업에 대해서 상당히 전망이 높아 보이는데 이 스마트팜이라고 하죠.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도 해주시고 최근에 많은 사례가 있는 걸로 아는데 뭐 몇 가지 사례만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우선 이 스마트팜에는 청년 농업인들이 많이 앞으로 진출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번에 저희들이 청년 농업인 영농 창업 그 지원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1,200명을 저희들이 응모를 받았는데요. 네. 전체 오기는 3,300명 정도 이렇게 왔어요. 또 그 중에서 비농업인, 전혀 농업을 해보지 않는 분이 새롭게 농업 분야에 뛰어들겠다 하신 분들이 약 4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도시 분들이 할지 비농업인들도 이제는 농촌에 와서 한번 승부를 해보자. 내 인생을 걸겠다. 미래가 네.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월 100만 원씩 3년간 이렇게 지원하는 프로그램, 함께 또 정착 자금, 또 영농 창업 자금을 지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방금 이제 스마트팜 농업을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제 결국 청년들이 많이 돌아올 수 있는 분야가 이제 스마트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요즘에 4차 산업혁명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서 이 최적의 생육 환경, 파프리카랄지 토마토랄지 다른 어떤 작물들이 이렇게 최적의 생육 환경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것을 제어하는 농장을 말합니다. 소위 네. 농장.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로 비닐하우스도 쓰고 있지만 지금은 유리하우스로 첨단으로는 그렇게 가고 있는 분야인데요. 이렇게 네. 하게 되면은 생산성이 30% 가까이 늘어나고요. 네. 또 병해충도 한 50% 이상 병해충이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남 화순 토마토 농장의 경우에는 노동력은 50% 감소했고 따라서 생산량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40% 증대했고 네. 경기도 안성 양돈 농장의 경우 스마트 농장을 했는데요. 사료비가 제일 많이 차지하나요? 네. 10%가 줄어들었고 같은 이 종사 인력은 줄이지 않았는데 돼지를 600마리 키우다가 900마리 키우게 된 거예요. 네. 그만큼 생산력이 증대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건 저희들은 스마트 팜을 많이 확산시키기 위해서 스마트 밸리를 전국에 4군데 정도 만들고 창업하는 분들을 교육을 통해서 지원을 해주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스마트 팜에 대해서 교육 과정을 공모 중에 있어요. 네. 3월 16일까지 60명을 공모를 하고 있는데 이 방송을 들으신 분께서도 도전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스마트팜을 통해서 미래를 개척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조업 수출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식품 수출은 뭐 괜찮다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성과가 있고 또 어떤 품목이 인기 있고 수출 확대를 위한 전략을 어떻게 세우셨는데 이렇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좀 말씀 듣고 싶습니다. 이제 식품 분야는 이제 신선식품 분야하고 식품 네. 가공식품 분야로 나눌 수가 네. 있는데요. 사실 이제 신선식품 수출 분야는 그렇게 크게 매년 대폭 늘어나는 추세는 아닙니다. 그만큼 네. 신선식품 제품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라면이랄지 이제 우리 수산부장이 한데 김, 네. 김 부각 비슷한 이런 김 과자 이런 게 굉장히 이렇게 호응을 받으면서 네. 라면 수출이랄지 김 부각 수출 이런 분야가 지금 대폭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신선식품도 지금 우리나라 이제 딸기랄지
또 요즘에는 샤인 머스켓 청포도, 씨 없는 청포도 이런 부분이 중국에서 대단히 인기를 끌면서 예를 들면 킬로그램당 5만 원 이상 가는 고가에 팔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배나 사과, 과일 이런 부분들을 지금 수출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아세안 시장, 중국과 동남아 아세안 시장에 저희들이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은 작년에 아시다시피 사드 문제로 좀 주춤했는데 다시 회복되는 국면이 있고요. 베트남 같은 데서도 또 동남아시아 같은 데서 우리 딸기를 엄청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신선 제품들을 동남아시아나 중국에 많이 수출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인데요. 제가 지난 1월 달에 중국에 갔었습니다. 중국에 가서 대통령님과 함께 중국과 여러 분야 교류 협력 그때 MOU 체결했는데요. 농업 분야도 체결하면서 그때 이제 중국의 농업계 현황을 살폈는데요. 그때 보니까 중국이 농업 분야의 무역 적자가 380억 달러입니다. 저희들은 중국에서 농업 분야에 많이 수입을 많이 해서 중국을 우리도 농산물이 너무 많이 들어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중국도 농업 분야만 보면 380억 무역 적자다. 주로 이제 낙농 제품들 이런 부분들을 유럽에서 많이 들어오고 그런데요. 우리나라가 제일 시리즈로 가까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저는 중국의 소위 말하는 어느 정도 소득이 있는 층에 대해서는 신선 제품 또 낙농 제품 이런 우리가 유럽 선진 제국과 경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수출을 많이 앞으로 농업도 수출 분야도 많이 늘리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 수출 기업들이 하다가 어려움이 있으면은 예를 들면 판로랄지 기술이랄지 현지 여러 가지 또 뭐 시장 개척이랄지 어려움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수출 바우처 제도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 바우처를 통해서 기업들의 맞춤형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신선식품하고 가공식품이 조금씩 계속 늘어나고 자리를 잡고 있다니까 참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또 농촌 지역에 활기가 돌 수 있는 다른 소식도 있던데요. 보니까 이 태양광 발전 사업이 접목돼서 농촌에 좀 도움이 된다고 하던데 구체적인 내용이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요즘에 태양광 발전이 돈이 된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요. 실제 투자를 원하는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주로 외지인 위주로 투자가 되다 보면 민원도 발생하고 또 농촌의 발전과는 거리가 좀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농촌 태양광을 일정 부분 장려하려고 그럽니다. 한계 농지랄지 이런 장려하려고 그러는데 그럼 장려를 할 때 이왕이면은 그 지역 주민 우리 농업인들이 투자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선진 외국 사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자부하고 서로 협력을 해서 농촌 태양광에 대해서 기본 계획을 세웠고요. 그러면서 이 단가, 파는 단가 아니습니까? 전력에 생산했을 때 파는 단가를 일정 부분 좀 더 메리트를 주는 방향으로 하고 기간도 20년간은 보장을 해서 농업인들이 투자할 때 더 안심하고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고요. 또 농지 보존 부담금도 50% 줄여줬고요. 여러 가지 초기 자본이 필요하면은 농협과 함께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농업은 직접 아니지만은 우리 농촌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비전이라 생각합니다. 예, 현지 농민분들에게는 상당히 활용 가능한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주제를 바꿔서 아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하나만 더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사실 반려동물 인구가 꽤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구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한 1,000만 명 정도가 이제 반려동물을 키운다고 하는데요. 동물 복지나 또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어떤 대책 같은 것이 좀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반려동물 산업이 많이 떠오르고 있습니다만은 그 전에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요즘에 우리 사회에 반려문화, 반려동물에 대한 에티켓 이런 부분 또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특히 그 목줄과 입마개 부분에 대해서 전에 저희들이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려인과 비반려인들이 서로 정말 동물을 사랑하는, 애호하는 그런 좋은 관계가 유지되도록 하는 이 펫문화, 에티켓 문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줄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2m를 저희들이 안을 제시했는데요. 2m가 너무 작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고 또 일반인들은 2m도 위협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는데 네.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앞으로 조금 보완을 할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조금 더 길게 하더라도 예를 들면 다른 분들이 이렇게 부딪혔을 때는 빨리 짧게 잘 부으면 되는 거거든요. 목줄 자체를 짧게 잘 부으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반려인을 못 믿고 목줄을 짧게 해버리는 것도 좀 문제는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보완을 할 생각이고요. 또 입막에 대해서도 지금 논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공동주택의 경우 엘리베이터 안에서만큼은 입막이를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준해서 정말로 꼭 필요한 경우에는 대형견 40cm, 중대형견 40cm 이상에 대해서는 입마개를 할 수밖에 없다. 근데 40cm가 왜 40cm냐, 무슨 기준이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기준은 뭐 30cm도 있고 40cm도 50cm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대체로 중대형 개 하면은 한 40cm가 표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외국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그래도 일반인들이 더 위협감을 좀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강화된 조치.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 내에서는 꼭 입마개를 해야 된다. 또 그 준하는 장소. 근데 이제 그것을 산책할 때도 하란 말이냐? 그건 산책할 때까지 그걸 강요할 생각은 전혀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네. 이게 앞으로 3년간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근차근 여러 의견을 다 수용을 해서 좋은 방안을 확정을 짓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려견에 대해서도 생산업도 저희들이 강아지 생산 공장이라 하잖아요. 그건 또 피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건전한 생산 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앞으로는 동물 간호사, 동물 간호 복지사 제도도 만들고 또 지금 현재 애견 미용사 이 부분도 국가 자격증화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앞으로 큰 과제로 생각하는 것은 표준 수가 제도입니다. 이를테면은 동물병원에 갔을 때 네. 가격차가 너무 많이 난다. 그렇죠. 거예요, 가격차가 부담이 너무 크다. 그래서 표준 수가 제도를 만들고 또 필요한 경우는 어떤 보험 제도도 좀 도입을 해서 그런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제도적 연구를 앞으로 해야 될 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주요 현안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현재까지 AI에 대해서 발생 건수가 상당히 적고 해서 정말 잘 관리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현황과 그동안에 어떻게 해오셨고 또 어떻게 관리하셨기 때문에 뭐 잘해오셨는지 앞으로도 대책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지금 발생하고 있는 AI가 H5N6라고 해서 16년도에 발생한 AI와 동일 계열인데요. 네. 그러나 조금 실제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H5N6까지는 같지만 실제는 차이가 있는데요. 유전자 분석을 해보면은 2016년 그때 시즌은 340건 정도 발생했는데 지금 17건이 발생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전파력이 약하다, 병원성이 약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실험을 해보니까 병원성은 비슷하고요. 전파력은 오히려 더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게 쉬운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네.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초기에 이것을 우리가 차단하고 방어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네.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 신고를 하고 초기 단계에서 가능한 신속한 처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포인트를 거기다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 축산인들도 과거에 비해서 신고가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네. 신고가 빠르니까 빠른 대처가 또 가능하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예를 들면 3kg 살처분을 지금 하고도 있습니다. 그 상황은 16년도에 그렇게 안 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번진 거거든요. 네. 그래서 3kg대 살처분을 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3kg대 살처분 할 때 보면은 옆에도 AI가 발생했던 경우가 조사해 보면은 많이 있었어요. 한 50% 정도는 발생을 했었어요. 있는데 신고는 안 됐지만은. 네. 근데 지금은 3kg대 방역 때는 한 건도
없습니다. 다 음성으로 나옵니다. 그만큼 신고가 빨랐고 신고된 농장은 발생한 농장은 원발생 농장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네. 거기서 차단을 하도록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모든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10일 이후에 전남에서 오리에서 계속 발생해왔던 건 끊어지고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1월 3일 날 포천 산란계도 그걸로 단발성으로 끝났고요. 그렇지만은 이 전파성이 강하기 때문에 3일이면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해서 3일마다 한 번씩 검사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7일 날 이제 소위 김영란법이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이 공직자 등에게 허용하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이제 10만 원으로 인상됐는데 뭐 제가 보면 참 수원 사업이었는데 어쨌든 간에 잘 돼서 다행이고요. 이 시장에서 반응은 어떻고 또 소비 촉진을 위해서 어떤 좀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예, 이 부분은 사실은 대통령님께서나 또 총리님께서도 큰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결이 됐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청탁금지법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좀 투명한 사회가 후퇴된 거 아니냐 또 그런 걱정도 있었습니다만은 막상 개정되고 나서는 그런 우려보다는 오히려 농산물뿐만 아니라 이 유통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까지도 지금 경기가 어려운데 네.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이런 또 현장의 목소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설 명절 선물의 경우에는 농협 하나로 맡은 경우는 한 78% 정도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고요. 네. 대형 마트 등에서도 한 50% 정도까지도 최대 이렇게 설 선물이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농산물도 도움이 되고 농산물 유통하시는 분도 사실 많습니다. 또 전통시장까지도 온기가 갈 수 있는 분야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계획들이면서 좀 이 시간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앞으로 중요한 계획들 좀 설명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 농업 분야는 정말 그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대개방 과정에서도 FTA 하에서 농업이 대단히 어려움이 있었고 또 가격 등락폭이 너무 많이 컸기 때문에 항상 불안해하는 그런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만은 이제는 농정 계획을 통해서 어떤 우리 농업의 기본 틀을 좀 바로 세우자. 그래서 가능한 가격 걱정이 등락폭이 그렇게 크게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는 그런 농업이 됐으면 좋겠다. 네. 또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제는 농산물을 좀 안심하고 안전하게 생산한 농산물을 우리가 마음 놓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마음 놓고 먹고 싶다. 또 이런 그 요구가 국민적 요구가 강하기 때문에 또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토를 비전 슬로건을 걱정 없이 농사 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 이렇게 결정을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심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우리 농업계에서 정말 많이 생산하고 우리 농업인들도 또 어느 정도 제값은 받아서 소득은 보장되는 사회 그런 사회를 가장 모든 분들이 희망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 농식품부는 농정계획을 통해서 현장에 답이 있다. 그리고 혁신을 통해서 더 앞으로 4차 산업까지도 우리가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미래의 농업을 가는 방향으로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첨단 기술과 만난 스마트팜의 확산, 점차 확대되고 있는 농식품 수출 시장, 일자리 창출에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게 될 농촌의 밝은 미래가 그려지는데요. 많은 국민이 농촌의 새로운 미래에 주목하고 있는 만큼 청년들이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겠다는 김용록 장관의 계획이 더욱 속도를 낼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활기찬 농촌의 변화와 함께 청년들도 우리 경제도 더불어 활짝 웃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농림축산식품부 김용록 장관님 고맙습니다.